안녕하십니까. IITP 기반학사팀 임정현입니다. 21년도 ICT 기반 개방형 혁신 제품 서비스 개발 신규 지원 대상 사업 공고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ICT 기반 혁신 제품 서비스의 개발 및 사업화 성공을 위해 아이디어 발굴 및 고객 검증 후 시장 중심의 속도감 있는 추가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연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단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 사업화 가능성 검증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화 가능성 검증의 지원 내용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사업화를 BM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예산은 21년도 7억 1,500만 원, 과제당 7,150만 원 이내로 10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비는 용도에 따라 사업화 모델 수립 3천만 원과 사업화 가능성 검증 4,150만 원으로 각각 책정하여 사용하며 연구비는 단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 인건비, 연구활동비만 산정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은 6개월 이내로 4월부터 9월까지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관기관 ICT 중소벤처 법인 기업이며 공동 연구기관은 제한이 없습니다.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가능하고 사전기획 지원 전문기관 참여가 필수입니다. 참고 1회 설명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수요 검증단을 포함한 사전기획 지원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수행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RFP에서 제시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추진 기본계획, 사전기획 전문기관 운영계획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정평가는 RFP별 분과를 구성하여 온라인이나 대면 평가를 진행합니다. RFP가 10개로 10개 분과를 기본으로 하되 신청 과제 수를 고려해서 유사 분과는 통합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지표로는 추진 역량, 기술성, 사업성 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BM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추진을 합니다.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는 사전기획 결과의 우수성, 연구개발 수행계획의 충실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1년 9월 말에 평가할 예정입니다. 수행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기간은 BM을 사전기획 지원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수립하고 수요검증단의 검증을 통해 BM을 확정합니다. 수요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BM에 반영하여 구현될 제품 또는 서비스 기능을 설계하도록 합니다. 사전기획 지원 전문기관은 수행기간과 제한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BM을 수립하고 수요검증단을 구성하여 BM 검증 또는 개선합니다. 전문가나 일반 사용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30명 이상의 잠재 고객을 발굴하여 인터뷰를 통해서 BM을 검토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합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참고 2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BM 검증 추진 체계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BM 검증 계획 수립을 위해서 수요 검증단을 구성을 해서 인터뷰 항목 및 방법, 결과 분석 계획 등이 포함된 BM 검증 계획 수립을 하도록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잠재 고객을 확보해야 합니다. BM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인터뷰 결과 분석을 통한 사업화 전략을 고도화합니다. 인터뷰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서 사업화 전략 수립의 근거를 확보하고 해당 산업 특성, 기술적 구현 가능성, 경제적 파급력 등을 반영하여서 종합 분석하도록 합니다. BM 개선을 위해서 도출된 개선 방안을 반영하여 사업화 모델 완성도를 제고합니다. 과제 평가 및 후속 과제 선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BM 추진 과정의 적절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를 통해 2단계 최적화 R&D 지원을 위해서 5개 과제를 선정합니다. 다음으로 2단계 최적화 R&D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적화 R&D는 사업화 기술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예산으로는 21년도 과제당 1억 1,100만 원 이내, 22년 과제당 5억 2,500만 원 이내 5개의 과제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15개월 이내로 21년도 3개월 이내, 22년도 12개월 이내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1단계 사업화 가능성 검증 수행 과제 중 평가 결과가 우수한 5개 과제를 지원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채소 기능 시제품 개발 및 리빙랩 운영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수행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은 사업화 모델 수립 결과, 기술 개발 계획 등 종합평가 후에 선정합니다. 평가 지표는 추진 역량, 기술성 및 사업성, 개방형 혁신 등을 고려하여서 선정합니다. 21년 10월부터 22년 12월까지 사업화 기술 개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점검은 1차년도 개발 기간 3개월을 고려해서 컨설팅 방식으로 적용하며 이런 방식은 규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리빙랩 운영은 수행 기간 중 리빙랩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사전기획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구성하며 2차년도 상하반기 최소 2회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진도 점검은 2차년도 상반기 중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추진 관련 중간 실적을 점검합니다. 이때 리빙랩 추진 실적도 포함해서 점검을 합니다. 과제가 다 종료된 후에는 최종평가를 진행하는데요. 최종평가는 기술개발 성과, 리빙랩 운영 실적, 사업화 성과 등을 종합평가합니다. 수익체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행기간은 기수립된 BM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리빙랩 운영 및 개선사항 반영 등 개방형 R&D를 수행합니다. 리빙랩 운영은 사용자 그룹화, 제품 서비스, 사용 측정, 및 결과 반영 등 과제 특성을 반영해서 기술 사업화에 최적화된 리빙랩을 운영 방식 설계 및 운영하도록 합니다. 사전기획 지원 전문 기관은 리빙랩 운영 지원, 기술 사업화 및 기술 사업화 관련 컨설팅 등 R&D를 지원을 합니다. BM 검토와 보완을 위해서 수행기관이 수립한 BM의 적절성 등을 검토, 보완, 지원합니다. 리빙랩 운영 지원을 위해서 일반인 전문가 등을 포함한 고객 발굴, 리빙랩 세부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합니다. 리빙랩 구성 및 운영을 위해서 수행기관과 사전기획 지원 전문기관은 개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검증을 위해 리빙랩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리빙랩은 1차년도 내에 구성을 하고 추진 계획 수립을 완료합니다. 2차년도에는 상하반기에 적용하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운영 가이드라인은 참고 3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소 기능 제품 개발 및 검증을 위해서 개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주요 기능을 포함한 채소 기능 제품을 우선 개발하여 리빙랩을 통해 성능 검증 및 보완을 합니다. 리빙랩 운영과 제품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채소 기능 제품 개발 지원을 위해서 필요시에 시험 실증 기간 등 지원 기관 등과 연계 지원을 합니다. 본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은 이상입니다. 공고문에 나와 있는 10개의 RFP를 통해서 사업 지원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홈페이지 공고문에 나와 있는 첨부 파일을 확인하셔서 RFP를 숙지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에 맞게 사업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ITP 사업총괄팀의 이병하라고 합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령 체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정이 변경이 되거나 하게 되면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회인 만큼 선정평가 및 결과 통보까지 간략히 규정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2021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큰 주요 변화 위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문의처 안내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2020년 6월 9일 날 제정이 되었고요. 2021년 1월 1일 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국가연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다른 법률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법령, 하위 법령 및 행정규칙들이 우리나라 전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동시에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 정보통신연구개발방송 사업들도 모두 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체계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과학기술기본법 내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연사 규정 또는 공동관리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대통령령을 기반으로 저희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관리 규정 및 부속 훈령들로 저희가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1월 1일자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체계로 이제 변경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관련 법령으로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이제 고시와 훈령들이 동시에 나와져 있습니다. 수행기관, 연구개발기관 입장에서는 제일 많이 보셔야 될 고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각 부처별로 가지고 있던 연구비 사용기준이 통일되어서 이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체공으라고 자주 불리는 이제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수 제한 기준, 또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 사업 정보 처리 기준, 성과 유통 전담기관 지정고시, 연구자 권익보호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안은 아직 그 발효는 되어 있지 않는데 아직 보완 중이긴 한데 이제 곧 공포가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지원 시스템 통합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그 외에도 국가연구개발 장비 표준 지침 등 이제 본부처적으로 적용되는 고시와 훈령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과제를 수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관리 규정 및 부속 훈령 6개 총 7개의 고시 및 훈령을 현재 이제 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2월 달을 목표로 지금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재 계획으로는 관리 규정 하나와 연구비 규정, 보안관리 규정, 연구윤리 규정 이렇게 4개로만 저희 쪽 규정은 이제 유지될 예정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 ICT R&D 관련 규정만 보셔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이나 이런 절차들이 다 정의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상위법이나 관련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빼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기관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관련 법령과 관련 고시와 저희 쪽 고시 훈령들을 동시에 같이 봐주셔야 되는 좀 그런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령 체계는 그렇게 이제 2021년 많이 바뀌는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그 이후에 규정이 개정이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개별 사업의 공고문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특성들은 이제 공고문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용어 규정과 이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들이 이제 정의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모든 법령과 규정에서 용어 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잘 숙지하셔가지고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규정이 개정되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규정 개정된 시점 이후에 모든 과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행기관들, 연구개발기관들의 불이익한 내용들이 이제 변경되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규정 맨 뒷부분에 이제 경과규칙을 두는 그 규정 적용에 대한 경과규칙을 두는 부칙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규정 개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개정된 규정을 숙지하시고 맨 뒤에 부칙에 있는 경과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내 과제에 어떤 형식으로 적용되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그에 따라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과제를
공고가 나가면 그 다음에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저희 전문기관에 과제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사업별로 연구개발 계획서 양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고문에 붙어 있는 연구개발 계획서에 따라서 작성을 하셔서 각 사업 접수처에 맞게 이제 전문기관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시에는 과제 목표 및 내용, 추진 전략 방법, 활용 방안, 기대 효과 등을 명확히 작성하셔가지고 연구개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삼책50이라고 해서 크게 5개 과제에만 개인 참여연구원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 기준이라는 고시에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행령 64조에 7호와 같이 지금 말씀드리는 곧 종료되는 과제,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는 아까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수에 포함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사전 조사라든가 기획 연구, 뭐 이런 시험 분석 같은 연구개발 과제도 3책50의 예외 조항으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반 구축 사업, 인력 양성 사업, 이런 기타 등등의 과제들도 3책50의 예외 조항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 공고문을 통해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과제가 3책50 과제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셔서 내가 새로운 과제에 들어가도 되는지 아닌지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책50 과제의 이제 별도 기준의 고시에 나와 있는 이제 연평균 연구지원개발비가 3억 원 이하인 그 비영리기관, 정출연이나 특정연 대학, 전문연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공동과제들은 이제 연구개발 과제 그 기준에서 3책50 기준에서 빠지니까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위탁연구개발 과제는 3책50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제 신청을 연구개발 계획서를 해주시면 전문기관에서 사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전문기관에서 사전 검토는 제출해 주신 연구개발 계획서의 구비 요건과 신청 자격 등에 대한 이제 사전 검토를 실시해서 평가 대상 여부인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부 검토 사항으로는 이제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 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 제한 여부, 채무 불이행, 기타 등등의 검토를 해서 과제가 이제 평가 대상인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사전 지원 제외되는 항목들을 일부 다르게 적용하고 있긴 하지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의 부도나 국세지방세 체납,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자, 그 다음에 뭐 파산 회생, 개인 회생 절차에 이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뭐 그 다음에 회계감사 의견 거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과제에 들어오실 수 없도록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규정에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공고문에서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상환전환 우선주는 자본으로 일반 회계 기준으로 적용해 가지고 완전 자본 잠식을 따질 때 예외로 적용해 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잘 보셔 가지고 이제 과제를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가 끝나면 이제 평가위원회를 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 발표, 뭐 발표 평가, 현장 방문, 토론 평가 다양한 형태로 평가위원회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평가 지표들은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린 사업 공고문의 세부 평가 지표들은 제시를 하고 있으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수행 과제 목표 및 내용, 수행 방법, 창의성, 충실성, 그다음에 목적과의 연계성, 기타 등등의 내용들을 규정에서 종합적으로 보도록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평가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은 이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관은 이제 평가 결과 및 예산 규모, 기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연구개발기관을 확정 후에 전문기관에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보받은 결과는 확정된 평가 결과를 이제 연구개발장에게 이제 통보를 하면 평가 의견을 반영해서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연구개발 계획서를 보완하셔가지고 2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다시 제출해 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협약을 진행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이 있으신 분들은 평가 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하오니 이의 신청 관련 서식에 맞춰서 이의 신청을 제기해 주시면 별도의 검토 절차를 통해서 결과를 통보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과제 신청, 그 다음에 통보, 결과 통보, 이의 신청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제일 21년에 들어서 가장 큰 변화였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크게 어떻게 변화되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최종 선정되시고 나시면 협약 설명회 때 별도로 이제 협약 설명회 때 규정 관련된 내용들을 별도 설명할 자리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때 별도로 설명드리는 걸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저희 ICT R&D 쪽에서는 주관 연구개발기관, 공동 연구개발기관 모두 위탁 연구가 추진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혁신법 발효로 인하여 주관 연구개발기관만 위탁 연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될 예정이고요. 성과 소유 또한 주관 연구개발기관 소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별도 협약을 정했으면 공동 소유라든가 기타 등등이 가능했는데 법령 국가연구개발협신법 상의 위탁연구는 위탁연구의 성과 소유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외국기관이 기존에는 참여가 가능했는데 연구개발기관으로 외국기관은 참여가 불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외국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하실 연구개발기관들은 연구활동비의 이제 외부 전문기술 도입비라든가 전문가 활용비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요 상세한 내용, 연구개발 활동비라든가 연구활동비 내에 어떤 세목을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제 담당자랑 협의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이제 공모예고제라는 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매년 각 부처별로 어떤 과제를 공모할 건지에 대해서 그 시기나 내용이 특정되지 않다 보니 연구자분들께서 매번 이제 언제 공부되는지를 매번 살펴보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매년 연초에 공모예고제를 실시해서 1년 동안 어떤 과제가 어떤 시기에 공모될 건지를 사전에 예고해드리는 그런 공모예고제가 실시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협약 체결에 있어서도 크게 변경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단연도 협약 원칙으로 뭐 연차 협약을 하든지 단계 협약을 하든지 일괄 협약 모든 게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서 협약 체결은 일괄 협약만 이제 체결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체 연구기관에 대해서 일괄 협약을 협약 체결 기관으로 설정해서 올해부터는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구비 사용 기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별도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비 계상 사용 기준을 보실 때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고시 내용과 저희 쪽 규정인 정보통신방송 연구비 산정 기준을 두 개 다를 보셔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국가연구개발 연구비 사용 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평가에 있어서도 기존에 있었던 연차평가가 올해부터는 폐지되고 단계평가 최종평가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계평가 최종평가도 법령에 의해서 생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과제가 나중에 단계평가 최종평가 있는지도 한번 사업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비 정산도 기존에는 연차정산을 대부분 많이 따랐었는데 앞으로는 단계정산, 단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계정산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단계가 없는 경우에는 모두 일괄정산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계 내 또는 모든 연구과제 기간 내에서의 연구비 잔액은 다음 차년도로 자동 이월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계와 단계 사이에서는 승인을 받고 직접비에 한해서만 넘어갈 수 있도록 이월이 되도록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정액기술료도 이제 폐지되고요. 경상기술료 형태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경상기술료에 가지고 있었던 착수기본료도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영리기업의 경우 기술료 정부납부 기술료에 대해서는
실제로 수익이 나거나 기술 이전료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기술료를 납부하는 형태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과제를 진행하시다가 뭐 부정행위라든가 기타 연구비 유용 등을 발생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제재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재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그동안에는 자체 검토를 하고 처리를 해 왔었는데 혁신법에 따라서 이의 신청 제기 시에는 연구자 권익보호위원회 의견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연구자 권익보호에 관련된 규정은 아직 공포가 되지 않았다고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거기 이제 곧 공포되는 그 규정에 따라서 연구자 권익보호의 의견을 받아 제재 처분 이의 신청을 이제 검토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변경 내용으로는 평가 결과 이의 신청은 기존에 저희가 7일이었는데 10일로 변경이 되었었고 과제 시작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는데 전전 통보일 1일로부터 협약 체결일 사이에 하루로 과제 시작일을 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미지급 인건비도 같이 이번에 적용을 받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간단히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과제가 협약이 체결되시고 과제 수행을 하시다가 규정 관련된 문의가 있으실 때는 수행 과제 담당자 또는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여기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저희 원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진행을 하시다가 규정 개정에 대한 불편하신 부분이나 개정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원 홈페이지에 규정 개정 상시 수요 조사가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해서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